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율차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율차를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자율차가 끝이 아니다. 자율차도 제한적이다. 자율차 다음에 또 드론 택시가 나오고요. 로켓 카고가 나와서 1시간대로 세상을 로켓 여행을 하는 시대가 2029년에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이고요. 2005년부터 미래 예측서를 썼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시리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 세계 미래 보고서가 2022년 판이 어제 그저께 나왔고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1900년도에 부활절날 뉴욕의 오본가에 마차 역사 3000년입니다. 마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자동차. 하지만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자동차 공장을 20년 동안 못 나오게 막았어요. 한 4, 5년 동안은 가서 두드려 부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1913년이 되면서 13년 만에 뉴욕의 부활절날 5번가에 전부 자동차로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그 장소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2025년 또는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자율차와 인간이 충돌 제어 시스템으로 충돌하지 않고 자율협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되면은 교통순경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MIT에서는요, 왜 자율차냐? 자율차는 비싼데 자율자전거를 만들어냈어요. 7월 12일 날 자율자전거를 만들어내서 지금 교내에서 운행 중입니다. 지구촌이 1시간대로 로켓 여행을 합니다. 2029년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2029년부터 1시간대로 여행을 시켜요. 내가 김포공항 또는 어디에서 유럽까지 1시간, 미국까지 1시간, 아프리카까지 1시간이에요. 이렇게 로켓이 발사됩니다. 이제 로켓 발사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 공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로켓 카고 해서 전쟁 물자를 이제 뿅 쏘는 거예요. 로켓으로 이렇게 쏩니다. 전쟁 물자 또는 나중에는 사람까지, 그죠? 뿡 쏘아서 미국의 뉴욕에서 뭐 서울까지, 서울에서 런던까지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올해는 예산이 5배로 늘었습니다. 유나이티드마저도 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극초음속 비행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를 운행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어요. 2027년에 오픈합니다. 인도에서 개장을 제일 먼저 하는데, 이 하이퍼루프는 자기 부상 열차로 인도의 뭄바이에서 푸네까지 35분간 갑니다. 원래는 4시간 걸리던 것을, 그죠? 이 사람이 이름이 조시 가이글이에요. 이 사람이 버진 하이퍼루프 CEO인데, 실제로 11월 7일 날은 타보고요. 갑니다. 이게 우리 KTX가 300km라고 하면은 이것은 3000km까지 갈 수 있어요. 초기에는 1000km에서 3000km, 마지막에 6000km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게 아니고 한 3, 40명을 태우고 이렇게 열차가 계속해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이퍼루프 1은 보잉 737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 1을 2018년에 누가 샀느냐 하면 이 사람이 샀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샀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를 하이퍼루프로 연결시키겠다. 하루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은 데릴 오스트인데 ET3 회장이고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하이퍼루프에 관한 회사를 1997년에 설립을 했고요.
한국에 왔다 간 모습이고 저희하고는 친합니다. 이렇게 제가 데릴 오스터 그 회사에 가봤고요. 이 사람은 알래스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4시간 만에 남미, 북미 그리고 유럽까지는 8시간 만에 8시간에서 또 4시간 만에 아프리카까지 연결합니다. 지중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차가 그렇게 많은 기름을 쓰면서 탄소를 배출하는데 만약에 ET3라든가 하이프루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석유산업의 소멸이 오겠죠. 석유산업의 소멸에 재생에너지의 깨끗하고 기후변화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공항이 소멸하는 드론 택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 만화에서도 봤지만은 영화에서도 1964년에 제임스 본드가 날개를 달고 날아요. 날개를 달고 뉴욕 시장은 6월 22일 날 우리가 이 드론 택시, 에어 택시를 날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면 40인승입니다. 이미 40인승 비행 택시를 뉴욕시에서 이렇게 날린다. 스타트업 캘리코나가 만든 거예요. 수직 상승하는 이런 비행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어 택시 또는 드론 택시들인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 없느냐면 공항이 필요 없어요. 활주로가 필요 없죠.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멀리 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의 릴리움이고 50인승까지 한다 그러고 2,000개 회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2,000개 회사가 에어택시를 위해서 부품 공장 뭐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요 비행기에다가 범인 얼굴을 인식해서 범인 얼굴 잡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빼빼론 날 11월 11일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가 떴고요. 상용화 시점을 2025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버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UABOS, 뭐 DR7, 에어버스가 가장 비싸요. 한 2억 3천, 2억 5천 정도. 이게 위로 붙으면은 비행기가 되고 밑으로 붙으면은 자동차가 되죠. 2017년 3월 15일 날 이게 오픈식 개장식을 이게 2항인데 가장 싸요. 1억에서 먼저 8천만 원까지 내렸다고 하고 1인승 2인승까지 나온다고 하고 중국 헨슨 로보틱스 AH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이 로봇을 보면은 인간형 로봇이라 그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소피아. 얘는 소피아의 여동생 그레이스입니다. 간호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고 간호사의 역할을 이제 열심히 할 건데 우선은 뭐 영어 교사 최고의 영어 교사입니다. 얘는 짜증도 내지 않고 영어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율차하고 같이 하느냐 하면 이제 자율차는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로 씁니다. 자동차는 사무실이 되고요. 방이 되고 자기가 늘 하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모든 것을 답해주는 마물 박사예요. 뭐 필리핀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365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인구는 얼마냐 하면 635 뭐 이런 식으로 끝단위까지 이야기를 잘해주고 모든 것을 다 외워요. 날씨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주식시장이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얘는 한국에 온 지 9월 9일쯤에 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금 지났고요. 한국말을 한 열흘 정도 합니다. 한국말을 여기 잘해요. 이게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힙합 춤도 추기 때문에 힙합 문화 협회에서 지금 춤추는 그레이스를 데리고 가서 12월 4일 날 발표도 하고요. 힙합 춤도 출 겁니다. 이 사람이 헨슨 로보틱스의 CEO고 얘는 62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고요. 자, 이렇게 벤골첼 박사하고 인공지능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950년대 미래의 차는 이럴 것이다. 차 안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고 얼굴을 부드럽게 이게 플러버라고 해서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입술을 만지면 실제로 사람 입술 같습니다. 그래서 촉촉하고 앞으로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슬라이딩해서 그죠 지미 펠런 쇼에 이렇게 나타나죠. 얘는 이미 자율차 안에 동반자로 타고 있습니다. 여기 자율차를 타고 있는 소피아를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피아는 40억 뷰에다가 거의 10억 팔로워가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소피아도 로봇 해가지고 자율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뭐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여기에 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자율차 안에는 소피아가 있을 것이다.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 안에 로봇이 옆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해줍니다.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 그죠?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이 제 모습하고, 자,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차 보면은요, 웨이모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MW하고, 그죠? 뭐, 닛산, 포드, 쭈르륵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뭐, 죽스도 있고요. 버시도 있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뛰어들었고요. 우버도 뛰어들었고,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하고, 그죠? 아리조나 이쪽에는, 무인차가 돌아다닙니다. 이미 무인차가 돌아다니고, 미시간 원래 시카고 여기가 또 자율차가 돌아다니고 여기 자동차의 고장이잖아요. 나머지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 해서 미국에 이 그린색은 사람이 타고 거예요. 조수가 한 사람 앉아야만 되는 이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율차를 가장 무서워하는, 그죠? 세이프하지 않다라고 걱정하는 이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자율차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81. 일본은 79, 74, 72, 64, 62. 그죠? 차이나가 제일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죠? 5년 내 보편화된다는 것은 뭐 여러 조사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60년 사이에 34%, 여기 이미 19%는 5년 안에 자율차가 만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5년, 뭐 6년에서 10년까지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율차를 선호한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이 붉은 게 많은 곳은 자율차 별로야. 자율차 늦게 왔으면 좋겠어. 캐나다, 영국, 저머니,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이런 거고, 인도, 중국, 사우스 코리아, 한국, 그 다음에 남아공화국 뭐 이런 데서는 자율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R&D 비용으로서는 알파벳 지금 현재 웨이모죠. 구글이 제일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GM이 돈을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버, 바이두가 네 번째, 토요타가 다섯 번째, 포드가 여섯 번째, 애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이렇게 자율차가 많이 나오는데, 자율차는 사람들이 뛰어들지도 봐야 되고요. 앞차가 천천히 가는지 늦게 가는지 빨리 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라이다가 보고, 센스가 보고, 칩이 보고,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73가지의 무인차가 바꾸는 세상.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선 뭐 마지막으로 우버나 구글이나 아마존이 자동차 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AI를 다 가지고 있죠. 라이다 가지고 있죠.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GM, 포드, 현대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이 성공적이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부의 이동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배터리 제조회사, 충전하고 발전하는 이 전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토니 세바의 리싱크 X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시면 2024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몰고 있는 내연 기관차가 급격하게, 그죠? 제로가 되고요. 대부분 누가 자동차를 빌려 쓰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자율차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2024년이 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내려가고 이 자율차가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요 정도밖에 못 벌고, 그죠? 여기 오일은 거의 210억 정도밖에 못 번다. 돈은 못 번다. 이래서 2030년이 되면은 석유 산업이 사망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조사는 리싱크 X에서 나온 스탠포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입니다. 오일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해가 2021년부터 오일 수요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배터리 충전 발전을 하는 게 이제 국가가 할 수도 있다. 배터리 충전하고 발전하는 산업이 제일 커요. 이제 자율차는 전기차입니다. 그것을 아마 국가하고 자동차 기업이 합작하여 통합하여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자율차의 분산 발전 네트워크가 이제 부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분증이 이제 부과합니다. 미국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필요가 없지만 다른 신분증들이 막 이제 부상할 거예요. 더군다나 주차장이 소멸하고 조경도 소멸하고 조경이 많이 새롭게 변하고 지하 주차장이 소멸합니다. 이제 결국은 에어택시 날아다니는 택시가 지하로 못 들어가죠. 자동차 개조붐이 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인 경찰 차량이 보편화가 되고요. 정비사라든가 부품 공장, 주유소, 신호등, 표지판,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헤드라이트가 소멸되는 것은 사람이 밤낮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율차 AI는 밤낮이 없어요. 기계니까 조리개만 확 열면은 환하게 다 보여요. 한밤중이라도. 이렇게 되면서 도로에 자동차가 10분의 1로 감싸고요. 자동차 도로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땅값이 평준화가 된다. 간판이 소멸한다. 간판 보고 사람이 찾아가지 않고 AI니까 인공지성에 등록되어 있는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거든요. 땅값이 평준화되는 것을 밖을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모여있고 어디는 시골이고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져요. 40개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 웨이모, 애플, 삼성, 소프트뱅크, 우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차량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라든가 바이두, 하웨이, 엔비디아 여기도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포드, GM, 혼다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자동차 회사죠. 아마 테크 회사한테 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요. 한전이 추락하고요. 전력망이 변화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뜨고요. 자동차, 금융, 보험, 액세서리 딜러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 교통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택시, 트럭 운전사가 소멸하고요.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의 땅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이제 엔진 오일 전부 갈았는데 그 옛날에는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 땅 소리 그냥 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자동차 공장은요 이제 앞으로 우버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이 크게 통합해서 2개 내지 3개의 자동차 회사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게, 공급망, 그 다음에 쇼핑몰도 소멸하고요. 아마존 배송으로 페덱스나 UPS가 폐업을 하게 되고 3D 프린트로 운송이 급감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페덱스나 UPS가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배달의 민족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자율차가 나와서 자율차가 배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차가 거의 배송을 담당한다. 각자가 자율차 한 대를 가지고 배송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급차를 자랑하지도 않고 모든 배송을 주택은 도심 탈출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도둑이 오히려 사라지고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율차를 이용하여서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프라이버시가 많이 소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라든가 교통 관련돼 있는 소송이 없어지고 교통 딱지도 없어지고 통행료, 연료세 이런 것도 소멸하고 경찰도 감소하고 마일리지, 세금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이 혼자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자율차에 딱 태워가지고 딱 눌러놓으면 자동차에 딱 타서 유치원에 가서 스탑을 하면은 유치원 교사가 와서 데리고 들어가죠. 노인도 이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노인이 운전할 필요 없이 자율차에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차 속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술을 그죠 자동차 안에서 마시는 거 특히 이렇게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무실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래서 모든 것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 GPS가 실시간 추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상 모든 것이 범죄도 탐지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범죄를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드러나니까 그죠? 뭐 바람도 못 펴 이렇게 하듯이 예방이 된다. 자율차는 세계 동력의 중심이고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확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차는 군대에서도 전부 이용을 하게 되고 물류 지원하게 되고 우주 그 다음에 수중 자율차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토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바다주에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토는 트럭인데 운전수 없이 지금 6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얘가 스스로 멈춰서죠. 지나가도록 줘요. 이렇게 저희는 결국 결론적으로 16차선을 만들어서 땅 위를 가지 않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자율차나 자동차보다 10배로 빠른, 5배로 빠른 비행 택시 또는 자율 택시 이렇게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를 타게 될 것이다.